자랑스런 출향인을 만나보는 내 사랑 영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연일 나오는 마약 관련 뉴스들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강민건 PD가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 김필려 이사장님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왔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민건 PD입니다. 오늘은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마약대치운동본부를 방문해봤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식약처의 캠페인물이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얼른 들어가서 이사장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김필려입니다. 추석 때 혹시 고향 방문이나 이런 거 하셨을까요? 그럼요. 아직 고향에 친정 엄마가 계시고 오빠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당일날은 못 가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출발해서 내려갔다가 하룻밤 엄마랑 자고 그 다음날 기경했습니다. 추석 때니까 또 이제 내려가서 가족분들 뵐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평소에도 일정 굉장히 많이 바쁘신데 자주 내려가시는 편인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엄마 연세가 올해 89세 됩니다. 몸이 많이 약하시기 때문에 멀리 외출도 못 하시는 입장이라 그동안 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찾아뵙겠다고 마음먹고 약속을 지켰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는 무척 바쁜 일정으로 자주 못 갔습니다. 그래서 명절날이라든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꼭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앞서서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대한민국은 현재 이제 마약과의 전쟁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또 중요한 직책 맡으셔서 사실 이사장님으로서 어깨가 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민간기구로 출범한 지가 올해로 31년째 됩니다. 그동안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을 정도로 간혹 연예인들이라든지 강남 클럽을 중심으로 큰 기사가 터지는 정도로 마약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위급하다고 생각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작년부터 이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라든지 어떤 변화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마약류 사범들이 많아지고 사건 사고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고 거기에 발맞추어 우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도 많은 업무와 또 외부의 협조 요청으로 무척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마약 관련 업무라고 하면은 단속은 법무부에서 주로 하고 또 이제 예방과 치료, 보건복지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쪽이 공공 쪽 분야라면 이 한국마약대치운동본부 민간 분야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현재는 식약처의 관리 감독 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약류에 대한 예방 교육이라든지 치료 재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식약처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특히 주력하는 것이 예방 교육 그리고 재활 쪽 분야입니다. 네, 예방교육과 재활 쪽에 중점을 맞춰서 아무래도 치료 쪽은 네. 병원이나 의료진들이 담당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엔 한번 고향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영주 출신이시면서 초, 중, 고까지 모두 나오신 분들은 저희가 많이 찾기가 힘든데 영주에서 초, 중, 고를 모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의 어린 시절 혹시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5남매 중에서 딸로는 셋째 딸, 또 형제로서는 넷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교직에 계셨고 굉장히 엄하신 그런 선생님이라고 소문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할 때 아버지께 좀 대처로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 아마 영주에서는 대처라고 보여지는 곳이 대구라고 생각했고 대구로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께서 네가 아들이면 걱정 없이 보내겠다마는 딸인 만큼 너를 혼자 객지에 보낼 수 없다. 정 가고 싶으면 대학교 때 영주를 떠나서 대처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혹시 뭐 그러면 그때 학교 통학하시면서나 좀 뭐 기억에 남는 어떤 장소나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영광여고를 나왔고 또 그 전에 영광여중을 졸업했죠. 영광여중을 졸업할 때 영광여고로 진학하게 되었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들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영광여중에서 공부 잘하는 너희들을 데리고 영광여고로 올라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학습 분위기 그리고 그런 어떤 시설들을 최대한 지원할 테니 나를 믿고 영광여고로 따라가서 공부를 해서 훌륭한 그런 대학에 진학을 해라 이런 부탁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영광여고로 진학을 했습니다. 영광여고는 그 산 등성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교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그 높은 곳에 있는 학교까지 걸어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렸고 특히 또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우리 날씬한 다리가 그 무다리가 됐다. 그러면서 이 학교 탓이다. 이런 얘기들 친구들하고 많이 나눴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약간 학교 가시는 게 약간 등산의 느낌도 나고 저도 이제 높은 지대에 학교를 다녔는데요. 학교를 잘 다니면은 다리가 두꺼워진다 이런 얘기가 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대처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큰 곳 서울로 올라오셔서 경희대학교 약대로 진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진학하시면서 서울로 이제 같이 이사도 하게 되신 거죠? 이사가 아니라 엄마 친구분께서 먼저 이제 당신의 자제분들을 위한 그 집을 마련했어요. 그것이 마침 경희대학교 후문에 있는 그런 빌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얹혀서 살면서 학교를 다녔죠. 그러면은 지금 한 20년 정도 이제 활동해 오신 건데 이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마약 퇴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가 있다면은 어떤 거를 혹시 꼽고 싶으실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마약류라고 하는지, 마약류가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지, 혹시라도 마약류를 접하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든지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약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 사용으로도 중독에 이를 수 있고 그 피해는 인생 전체를 저당잡힐 수 있을 정도로 파괴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가족들이 먼저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오히려 덮어주고 감싸주고 시시했는데 오히려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신고해서 빨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손을 쓰고 있는 추세가 좀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에 그 마약류가 들어있는 음료 사건 때도 이전까지는 조금 쉬쉬하는 분위기였다면은 제가 느끼기로도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조금 많이 자발적으로 가족들이 신고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또 이제 마약에서 넘어와서 이제 현재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현재는 또 안양시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조사하면서 좀 놀랐던 점이 7대 8대 안양시 의원 지내셨고 또 그리고 지난 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또 안양시장 후보에 출마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현재 뭐 안양 지역에서도 맡고 계신 일이 있으실까요? 예, 안양에는 지역구가 세 곳입니다. 그 중에서 한 곳인 안양 동안을 지역구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입니다. 혹시 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있으시다면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안양에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전문성인 약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대민봉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을 안양에서 낳고 기르면서 안양은 제2의 고향이 되었죠. 안양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을 지냈고 또 그런 안양에 대한 그 공부를 하고 또 경험한 모든 것을 녹여내서 시장에 도전을 했고 좀 제가 좀 모자란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낙선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지역 주민들의 또 응원과 격려로 당협위원장의 어떤 임무를 맡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년이 설립 30주년이었습니다.
이사장님으로서 앞으로 이 한국 사회 마약 문제 또 그리고 마약 퇴치 운동본부가 치료보다는 이제 예방 쪽에 조금 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풀어나가고 싶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작년이 30주년이었죠.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한 세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대를 여는 시기에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말처럼 우리 마약 퇴치 운동본부도 급격한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받아왔던 예산의 한 7배 정도의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남았습니다만은 그만큼 사업이 확대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마약 퇴치 운동본부의 일은 첫 번째가 예방 교육입니다. 아직 마약을 접하기 전인 그런 연령대, 지금은 초등학교까지 내려가 있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해서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좀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요. 두 번째 목표는 재활 치료입니다. 한번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스스로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본부가 그 역할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활센터가 전국에 3군데인데 내년에는 14군데가 더 추가로 설치되어서 총 17군데가 이제 마약류 중독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일단 하더라도 빨리 그 길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삶을 찾도록 도와주는 센터의 설립과 그리고 운영으로 우리 한국 마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고향분들 또 향후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타향에 와서 살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큽니다. 또 더군다나 영주는 선비의 고장이라는 그런 유명세가 있습니다. 뭐 선비촌도 있고 최근에 개장한 선비세상도 있습니다. 그 선비세상이라는 것은 고루하지 않고 정말 인성과 덕목을 갖추고 그 시대가 바라는 가치관을 제대로 녹여내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선비라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향에서 자라면서 몸에 체득한 그런 선비 세상을 이곳 먼 타향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바로 고향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서 영주가 가진 많은 자원들과 아름다운 풍광들을 많이 알리고 있고요. 저도 제가 속해 있는 단체들한테 문화 탐방으로 영주를 소개하고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부석사, 선비촌, 또 소수서원, 선비세상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고장이고 영주 출신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김필호 이사장님과 함께 인터뷰해왔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의 김필려 이사장님 만나봤습니다.